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전 액션 코믹을 담은 재밌는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가 된 젊은 새댁입니다. 겨우 신혼이면서 사연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에겐 그 어떤 사연보다 강력한 시댁 이야기가 있답니다. 영화 같은 일을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시댁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도록 할게요. 결혼할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시부모님이 환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호리호리한 몸에 푸근한 인상을 가진 유쾌한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근육질의 몸과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을 가진 분이셨어요. 영화배우 마동석과 비슷한 분위기라면 어떤 외모를 가지신 분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하튼 시부모님은 저를 기쁘게 반겨주셨고 저 또한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어머님이 손짓한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거실에 상을 펴고 주방에 음식을 나르기 시작하길래 저도 엉덩이 떼어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저도 나를게요. 식탁에 있는 거 옮기면 되죠? 예쁜 아가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나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나른다고요? 에이,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저도 돕게 해주세요. 다치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예쁜 아가씨가 내 말을 못 믿는구나. 그럼 내가 한 번에 나르는지 못하는지 구경해봐요. 자, 하나, 둘, 셋! 시어머니는 두껍고 큰 손을 펴서 그 위에 음식이 가득 올려진 접시 3개를 올리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헉 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다른 손으로 뜨거운 닭고기가 든 솥단지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거실 상으로 나르셨답니다. 어머님, 안 뜨거우세요? 그리고 무겁지 않으세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고 그래요. 내가 좀 강하게 커서 이 정도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그만 놀라고 빨리 와서 앉아요. 진짜 멋있으세요, 어머님. 무쇠 같은 팔, 팔딱팔딱 뛰는 핏줄, 카리스마 넘치시고 멋지세요. 아, 제가 말실수를 했나요?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기분이 왜 상하겠어요? 원래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가씨처럼 놀라서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에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 대한 자랑을 시작하셨답니다. 내 마누라가 말이야. 전국 팔씨름 대회에서 3년 연속 1위를 했어. 여자만 상대하는 대회가 아니라 남녀 같이 출전하는 대회 말이야. 이 사람 팔뚝 보이지? 이게 다 근육이란 말이야. 예전에 젊었을 때 시골에서 소를 키웠는데 이 사람이 맨손으로 소를 때려잡았어. 딱 한 방이면 끝났다니까. 그래서 소 키우는 이웃들이 맨날 이 사람을 찾아와서 잡아달라고 했다니까. 진짜 장난 아니었다고. 여보, 왜 그런 민망한 말을. 나 쑥스러워. 난 자기의 그 한방 펀치에 반했잖아. 당신의 손바닥으로 소 한 마리를 잡는 걸 보고 반해버렸다고. 게다가 여전히 힘이 좋아서 내가 노년에도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 자기, 오늘 밤은 알지? 우리 홍콩 가보자고. 어머, 며느리 될 아가씨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몰라잉, 늑대. 아우, 나는 늑대다. 당신은 나의 먹잇감이고.
시어머니는 과거 이력이 대단했고 아버님과도 금슬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저는 두 분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도 나이를 먹으면 이런 모습으로 지내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품었답니다. 이어서 시부모님의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을 하며 저에 대해서 자세히 들려드렸고 저 또한 궁금한 걸 여쭈어 봤습니다. 아버님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제 남편도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비밀인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 나도 그냥 직장 다니고 있어. 누구한테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적이거나 험한 일도 아니야. 그냥 아주 평범한 회사를 다닌다고.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너무 멋있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나오시는 분 같다고요. 알려주세요, 어머님. 그러자 시어머니가 배시시 웃으시며 우리 새기들 아가씨가 궁금한 게 많은가 보네. 난 그냥 힘도 쓰고 머리도 쓰고 가끔은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는 일을 해. 라며 농담하듯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인지 다시 여쭈어 봤는데 뭘 그리 깊이 알려고 하느냐며 많이 알면 다친다고 하셨어요. 결국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몇 주 뒤, 저희 집에도 남편을 인사시켰고 좋은 말로 허락까지 받아 곧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 부부에게 잘 살라는 덕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꿈에 그리던 면사포를 쓰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행복한 신혼은 양가 부모님의 다정함으로 배가 되었어요. 친정 엄마는 매주 당신의 사위를 주겠다며 보양식을 가져다 주셨고 시어머니는 당신의 며느리가 더 건강해지길 바란다며 자주 찾아오셔서 호신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너무 예뻐서 길 가다가 괴한을 만날 확률이 높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가르침을 주셨답니다. 우리 애기야, 너는 미모가 장난 아니어서 삐뚤어진 남자 새끼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달려들 수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마.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긴 하지만 뉴스를 보면 미친 남자들이 많긴 하죠. 네,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그래, 일단 네가 자연스럽게 걸어가 봐라. 내가 등 뒤에서 널 껴안아 볼 테니 빠져나와 보렴. 네? 제가 어머님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걷는 연기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한쪽 팔로 저를 안으셨습니다. 힘이 워낙 세서 두 팔을 감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안간 힘을 쓰며 빠져나오려고 해봤는데 어머님의 마동석 같은 팔을 안 되겠어요. 바위에 깔린 기분이에요. 숨 막혀. 그러자 시어머니가 절 놓아주셨습니다. 역시 힘이 약하구나. 그런데 힘을 기를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경우는 말이야, 1번 구두굽으로 치아의 발등을 밟는다. 2번 뒤통수로 치아의 코를 박아버린다. 3번 치아의 팔이 풀리면 불알을, 아니 낭심을 빡 걷어찬다. 끝! 어때? 간단하지? 아니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어머님. 오빠, 이리 와서 치안 역할 좀 해줘. 그러자 남편이 거실로 나왔는데 호신술 하는 걸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호신술이야. 오늘도 날 두들겨 패려고?
엄마, 요즘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이런 범죄는 일어나지 않아. 이놈의 자식이 네 처가 어디 가서 괴한들에게 당하면 가만히 두고 볼 거냐? 빨리 이리 와서 괴한 역할을 하란 말이야. 엊그제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등짝에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 알았어. 한번 해주고 말지. 빨리 해봐. 그래서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피해자 역할을 하고 남편이 괴한 역할을 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뒤에서 두 팔을 안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에이, 아가씨, 예쁜데 우리 저기 가서 짜장면 한 그릇 하는 게 어때? 오빠가 짜장면도 사주고 다른 것도 줄 테니까 조용히 따라와. 어머머, 아저씨 왜 이러세요? 전 가정이 있는 유부녀라고요. 이건 놓으세요. 유부녀는 여자 아니니? 얼른 오빠 따라와서 무릇한 밤을 보내자고 해봐. 그럼 이 오빠가 홍콩에 보내줄 테니까. 나는 늑대다. 아우. 무서워라. 아저씨,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놓아주면 조용히 갈게요. 살고 싶으면 이걸 놓아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이, 이쁜이. 일단 나는 총각이야. 그리고 내가 건드리고 싶으면 건드리는 거야. 어서 조용히 날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해를 다신 못 볼 테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친 동작을 실행하셨습니다. 안다! 1번 발등 찢기, 와사! 2번 뒤통수로 코뼈 후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3번은 생략해. 낭심 공격은 하지 말자.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두툼한 발로 그이의 낭심을 걷어찼습니다. 뼈! 3번 낭심 걷어차서 쓰러뜨리기. 그러자 그이는 침을 질질 흘리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방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엄마의 손주를 볼 수 없게 만들었어. 내가 고자라니 마누라한테 호신술 가르쳐준다고 해서 내 낭심을 걷어차다니 이런 젠장. 엄살 피우지 마. 안 터졌어, 이 자식아. 내가 힘 조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안 깨졌다고. 계란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 말짱하다고. 고작 한 대 맞아놓고 고자는 무슨. 새끼 봤지? 이번에는 네 차례다. 어이 아들, 빨랑 일어나. 이제 시작이니까. 진짜 내가 무슨 동네 북이야? 그리고 엄마 며느리는 차를 타고 다녀서 골목길을 걸어 다닐 일이 없다고. 엄마가 2번 말하게 하네. 너 진짜 계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싶니? 그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손으로 거길 가리며 다시 일어나 저에게 치안 역할을 해주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가르침 그대로 발등을 찢고 뒤통수로 얼굴을 갈기고 낭심을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하게 몰입하는 바람에 너무 세게 때려서 남편이 코피를 흘리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게다가 낭심을 세게 맞아서 일주일 넘게 그이와 뜨거운 밤을 보내지 못했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낭심 공격만 빼고 훈련하기로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었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점점 더 가까워져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같이 목욕탕 가실래요?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어머머, 안 돼. 내가 마동석 같은 덩치이긴 하지만 수줍은 여자라고. 내 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서방 하나뿐이란 말이야. 네? 저는 꼭 어머님 등을 밀어드리고 싶었는데. 서운해요, 어머님.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연구한다는데 너는 정반대구나. 먼저 목욕 가는 말을 다 하고 말이야. 귀여운 녀석.
그래도 목욕탕은 좀 그렇다. 내가 목욕탕을 가본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 집에서만 씻는다고. 네가 이해 좀 해줘라. 네, 할 수 없죠. 다음에 생각이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중목욕탕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목욕탕을 가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시댁에 반찬통을 돌려드리러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고 나온 시어머니의 등을 보았답니다. 거기에 문신이 여러 개 새겨 있었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저는 반찬통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머, 색이 왔니? 어머, 내가 옷을 벗고 나왔네. 잠깐 기다려라. 어머님, 문신이 조폭들이 하는 문신이랑 비슷한데요? 아, 이거 문신 아니야. 판박이야. 네 시아버지랑 장난 좀 쳤다. 괜한 오해 말고 어여 들어와. 밥이나 먹거라. 어머님, 문신 말고도 흉터가 보이던데요? 사선으로 길게 꿰맨 흉터요. 그거 싸우다가 다치신 거죠? 뭐? 싸우다가? 우리 세기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너 지금 나를 조직폭력배 같은 악당으로 생각하는 거냐? 귀여운 녀석. 그런 거 아니니까 어여 들어와.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반찬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뒷걸음질로 시댁에서 나왔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정체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이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도 자세한 직종은 모른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니, 당신은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어? 그러고도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알려주지 않는 걸 어떻게 해? 아버지도 너무 많은 걸 알 필요가 없다면서 내 입을 다물게 하셨다고.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어머님은 밝힐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야. 오빠, 어머님 아무래도 조폭 두목 같아. 제 말에 남편은 물을 마시다 내뿜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조폭? 아, 여보,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환갑 넘은 여자가 무슨 조폭을 해? 당신 옛날에 조폭 마누라 못 봤어? 거기도 여자가 두목이잖아. 어머님도 분명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린 조폭 두목일 거야. 내가 오늘 어머님 등에 있던 문신과 흉터들을 봤어. 엄마한테 문신이 있다고? 금시초문인데. 당신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이는 시어머니 등에 새겨진 문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시어머니가 여름에 반팔도 안 입고 집에서도 몸을 가리는 옷을 입는 탓에 등을 볼 기회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틀림없는 조폭 두목이라는 걸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 무서워져서 전화가 와도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오신다는 연락이 오면 괜히 밖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왜 이러는지 아셨는지 몇 주 동안 연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조폭도 아니고 문신과 흉터도 가짜였으면 저에게 해명하려고 하셨겠죠.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다가 어느 날부터 설득이 되었는지 인터넷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조폭이 맞는지 찾아보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가 진짜 조폭일까? 당신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반신반의하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니잖아. 등에 호랑이랑 뱀문신이 있었다고. 게다가 길게 꿰맨 흉터 여러 개가 보였다고. 그게 뭐겠어. 다른 조폭들이랑 싸워서 생긴 상처일 거 아니야. 어머님이 힘도 장사인데다 호신술을 하시는 거 봐봐. 거의 마동석이랑 동급이라고. 아, 몰라. 그냥 나중에 엄마한테 대놓고 물어봐야지. 이렇게 우리끼리 속단하지 말자.
그이의 말대로 다음에 시어머니를 만나면 확실하게 하고 계신 일이 뭔지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괴한들에게 공격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병원에 달려갔더니 이미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위기는 넘겼지만 환자가 의식을 차릴지는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거라는 말까지 덧붙였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답니다. 이에 저는 괜히 조폭이라는 의심을 하고 시어머니를 피해 다녔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사흘 동안 시어머니는 사경을 헤매다가 눈을 뜨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시고 나서야 1인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말씀을 못하시고 눈만 껌뻑거리셨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던지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한테 조폭이라고 한 거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일어나서 저 혼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싱긋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셨고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털어놓지 못한 게 있는데 나중에 꼭 다 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애기, 이 시애미 문신 보고 많이 놀랐지. 나중에 때가 되면 모두 말해주마. 어머님이 조폭이라는 생각을 한 제가 안심하죠. 어머님같이 따뜻한 분을 그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충분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난 조폭은 아니야. 걱정 말고 겁먹지 말거라. 그럼요. 전 어머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번에 어머님이 다치신 걸 보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경험했더니 제가 얼마나 많이 어머님을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이쁜 말을 해주니까 몸이 다 나은 기분이네. 고맙다, 아이기야. 저는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다독여 주셔서 다시 눈물샘을 터뜨리고 어머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고부는 친모녀만큼이나 가까워졌어요. 나중에 같이 목욕탕도 가기로 했고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보여주시겠다며 회사로 초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며칠 동안 회사와 병원을 오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 무리가 시어머니 병실 근처를 배회했어요. 딱 봐도 조폭들 같았는데 어머님을 만나진 않고 복도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돌아갔답니다. 하루쯤은 그냥 넘겨버리려고 했는데 사흘 연속으로 검정 양복 무리가 와서 신경 쓰이는 바람에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들 뭐예요? 왜 우리 어머님 병실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병실을 잘못 찾아서 헤매고 있었어요.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얘들아, 하자!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기는. 시어머니가 신경 쓰실까봐 조폭들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답니다. 괜히 제가 계속해서 조폭이라고 오해하는 말로 들릴 것 같기도 해서 말이죠. 그날 밤 시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퇴근 후 남편과 병원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거셨어요. 세아가, 네 시어머니 너한테 갔니?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네 시어머니가 사라졌다. 네? 어머님이 사라졌다고요? 몸도 안 좋은 분이 저한테 어떻게 오시겠어요?
병원 간호사들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 어딜 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 CCTV를 돌려봤는데도 어디에도 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어. 시어머니한테 무슨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젯밤 조폭무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들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 시아버지한테 바로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CCTV를 다시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먼저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 일단 병원부터 가서 함께 찾기로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시아버지한테 다시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아가, 지금 병원으로 오는 길이면 차를 돌려라. 네 시어머니 어디 있는지 찾은 것 같다. 지금 시어머니 직장 동료들이 와서 그 조폭들을 위치 추적을 하고 있어. 아마 인천의 부둣가로 간 모양이더라고. 너희는 여기 오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님,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동료들이 와서 조폭들 위치를 파악했는데 인천 부둣가로 끌려갔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버님, 저희도 부둣가로 갈 테니까 거기서 봬요.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어머님을 찾아보자고요. 아버님은 끝까지 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전화를 끊어버리고 남편에게 당장 인천으로 달리라고 소리쳤습니다. 1시간을 달려 인천 부둣가에 도착한 저와 남편은 차에서 내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시어머니를 목 놓아 불렀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엄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지만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릴 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넘게 돌아다니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곧 부둣가 근처에 큰 창고에 다다랐어요. 그 안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웅성웅성 들리길래 저는 그곳에 어머님이 계실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환자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수십 명의 조폭과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를 든 조폭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휘둘렀지만 이를 모두 피하면서 조폭들을 때려 눕히고 있었습니다. 아사다리, 이 깡패놈들 새끼는 계속 새끼를 치나. 어떻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 씨발, 다 덤벼. 들어와, 이 개놈의 자식들아. 시어머니가 팔을 한번 뻗으면 조폭 둘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발차기를 한번 하면 조폭 셋이 뒤로 날아갔답니다. 또 한 명의 조폭을 잡고 집어 던지자 4명의 조폭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어요. 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시어머니한테 덤볐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뭔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를 구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닥에 떨어진 야구 방망이를 달라고 했어요. 오빠, 우리가 어머님을 구하자. 야구바타 하나씩 잡고 상놈의 조폭 새끼들을 때려 잡자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엄마 혼자서 다 처리하고도 남겠는데 우리가 굳이 나서야 할까?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은 지금 환자라고. 며칠 전까지 의식불명이었던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가 돕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어서 빠따 들고 따라 나서. 에이, 모르겠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어머님, 저희 왔어요. 우리가 구해드릴게요. 어머나, 애기야, 네가 여긴 어떻게 온 거냐? 나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 있어. 이것들 위험한 놈들이라고. 자칫하단 골로 갈 수도 있으니까 도망쳐. 저 그동안 어머님한테 호신술 배운 거 잊으셨어요? 자, 갑니다. 야!
이 깡패놈들의 새끼야, 다 덤벼라! 저와 남편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조폭들의 뒤통수를 날렸습니다.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저희가 때려잡고 있었죠. 하지만 조폭은 조폭이었더라고요. 저희가 몇 번 휘둘러 봤지만 곧 흠신 두들겨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극도로 분노하셨어요. 감히 내 애기를 건드려.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여자를 팼냐고? 엄마, 나도 맞았어. 아빠 죽겠다고. 왜 나 때린 놈은 나오라고 안 해? 저 칠푼이 같은 놈. 넌 그냥 자빠져 있어. 빨리 안 나와. 내 애기 때린 새끼가 누구냐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공중으로 붕 떠서 조폭 하나의 머리통을 밟고 공중을 날아다니며 싸그리 기절시켰습니다. 무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어요. 조폭들은 더는 덤빌 수 없을 만큼 다쳐서 다시 일어나질 못했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몸을 굽히셨어요. 애기야, 괜찮니? 많이 다쳤어? 그러게 왜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어머님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게 다 뭐죠? 조폭 34명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어머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그게 말이야. 이제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구나. 사실대로 말하마. 나는 국정원에서 일하는 정보 요원이다. 그간 비밀 요원으로 30년 넘게 살아왔지. 지금 이놈들은 날 코마 상태로 만든 놈들이야. 국정원이요? 비밀 요원이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여기 있는 놈들은 단순 조폭이 아니라 한국 여자를 해외로 빼돌리는 무지막지한 놈들이야. 갑자기 실종된 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놈들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팀으로 나서서 이놈들을 제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었다. 그런데 오늘 이것들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병원으로 날 잡으러 온 모양이야. 그럼 CCTV를 삭제한 건? 이놈들 중에 병원 의사와 한통 속인 놈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는 평범한 옷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는 놈이 아주 많아. 아가, 이제 이 애미를 이해하겠니? 그동안 왜 비밀로 해왔는지 말이야. 네? 네. 너무 영화 같은 말씀을 하셔서 정신이 혼란하긴 하지만 모두 믿어요, 어머님. 고맙다. 이제야 모든 걸 털어놓았구나. 그리고 네가 무서워하던 내 문신은 30년 전 납치 전문 조폭들을 처리하기 위해 위장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문신을 했다. 우리 청장이 나더러 중국 여자같이 생겼다고 삼합회 일원으로 위장하라고 해서 억지로 한 거야. 여자들을 내가 산다고 위장하려고 말이야. 이제 좀 이해가 되니? 아, 그랬구나. 어머님 너무 멋있으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분이 제 시어머니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래, 그럼 그만 집에 가자. 여기 있는 놈들은 내 동료들이 곧 와서 다 잡아갈 거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네가 큰 역할을 해줬구나. 고맙다. 저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있자 누워있던 남편이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내 얘기는 왜 빼? 나도 도왔잖아. 나도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해줘. 너 아까 엄마 버리고 가자고 했지? 다 들었다. 엄마는 시력만 2.0이 아니라 귀도 2.0이거든. 넌 우리 아가 아니었으면 돼지게 맞았을 거야. 저와 시어머니는 낄낄거리며 웃었고 남편도 이내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저를 잡아당기며 날카로운 무기를 가져다 댔답니다. 꼼짝 마! 할멈, 당신 며느리 돼지는 꼴 보기 싫으면 무릎 꿇어. 저는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폭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어요. 이봐, 걔는 건들지 마. 만약 털끝 하나 건드렸다간 네 몸의 뼈를 모두 분해해서 퍼즐 놀이를 하고 말 거야. 너 나에 대해서 들었지? 4년 전 니들 패거리 100명과 싸워서 이긴 할멈 말이야. 그게 바로 나야, 정지순. 보아하니 넌 아직 초짜 같은데 여기서 멈추고 항복하는 게 좋아. 어림없는 소리. 내가 니년을 잡아가면 바로 진급이야. 나도 행동대장 같은 거 하나 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무릎 꿇어. 어떤 생각하면 알지. 네 며느리는 오늘이 조상날이 되는 거야.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 무기는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우리 아가가 겁을 먹었잖아. 치, 아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할멈, 내가 케이블 타이를 던지면 그걸 당신 손목에 묶어. 자, 받아! 시어머니는 바닥에 던져진 케이블 타이를 당신 손목에 묶으라고 했어요. 이봐, 이건 너무 짧아서 묶이지가 않아. 내 손목을 봐. 내 며느리 허리 굵기라고. 가져오려면 제대로 된 걸 가져와야지. 아, 씨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럼 저기 자빠져 있는 조폭 하나 넥타이를 풀러. 그걸로 할멈 손목을 묶는데 지장 없을 거야. 빨리 서둘러.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 시어머니는 당신이 두들겨 패서 기절시킨 조폭 하나의 몸을 돌려 넥타이를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마침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호신술이 잘 통할 것 같았습니다. 먼저 조폭의 발등을 하이힐 굽으로 세게 밟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비명이 터져 나오며 조폭의 팔이 풀렸어요. 그래서 2번 뒤통수로 면상 후리기를 날렸답니다. 조폭은 두 손으로 얼굴을 부여잡고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이에 3번 뾰족구두로 낭심을 제대로 가격했습니다. 뿌직 와지직 소리가 나더군요. 조폭놈은 두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휴, 별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어머님, 저 잘했죠? 아가, 너 괜찮은 거니? 정말 아주 잘했다. 가르쳐준 거보다 100배는 잘했다고. 가만히 있어봐. 너한테 들이댄 이 잡놈을 좀 패줘야겠다. 잠깐만 비켜봐봐. 시어머니는 저를 위협한 조폭을 왼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곤 오른손으로 양볼의 따귀를 연타로 날리셨습니다. 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새끼야. 네가 감히 정지순의 며느리를 위협해? 넌 새끼야 살아서 감옥에 갈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뜰 때까지 널 수장시켜주마. 이 공기도 아까운 오사라이 새끼야. 따귀 날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부둣가 창고의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렸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어머님, 너무 멋져요. 더 세게 날리세요. 브라보! 엄마, 그 새끼 고자로 만들어버려. 내 마누라 위협한 새끼는 고자가 돼도 싸니까 고환을 터뜨려버리라고. 나한테 하던 것처럼 한 대 갈겨줘. 남자들은 죽기보다 싫은 게 바로 그거지. 고자. 시어머니가 고자라는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 손에 잡혀있던 조폭이 두 손으로 그곳을 가리더군요. 여긴 안 돼요. 할머니, 제발 조용히 감옥에 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내달라고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네 놈 뼈를 발라서 퍼즐놀이 해주겠다고 한 말. 농담 아니야. 넌 나한테 블랙리스트로 찍혔어. 감옥에서 나오면 또 밟아주고 넣어주고 반복할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숨을 쉬는 한 너에게 자유란 없어. 갱생도 필요 없고 교화도 절대 하지 마. 나한테 시달리면서 지옥 같은 삶을 제대로 살게 해줄게. 그럼 오늘은 고자가 되어보도록 해봐. 자, 간다. 안 돼. 시어머니는 니킥으로 조폭의 낭심을 찍어버렸습니다. 계란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조폭이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소리 징그럽다.
진짜 거기가 깨진 것 같아요, 어머님. 엄마, 아주 잘했어. 역시 우리 엄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휴, 이제 다 끝났다 얘들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엄마 배고프다. 마침 사이렌 소리가 창고 근처에서 들려왔고 국정원 요원들과 경찰들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창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무사한 걸 본 아버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어머니를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자기야, 달링, 당신 홍콩 가지 못하는 줄 알았어. 어머, 당신은 때와 장소를 봐가면서 그런 말을 해. 쪽팔리게 여기서 홍콩 가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내 후배들이 다 들었잖아.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당신이랑 홍콩 가겠다는데 말릴 놈이 누가 있어? 여러분, 우리 마누라 무사합니다. 저 오늘 밤도 홍콩에 갈 수 있겠어요? 마세, 마마세. 아이 몰랑. 그럼 오늘은 홍콩에 2번, 아니 3번 보내줄게. 그동안 내가 병원에 있어서 다녀오지 못했으니 오늘 실컷 다녀오자고. 시부모님은 난장판이 된 창고 안에서 애정의 대화를 거리낌 없이 나누셨습니다. 경찰들과 국정원 요원들은 여자를 해외로 빼돌리는 조폭놈들을 모두 체포해서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그렇게 모든 사건은 끝이 났네요. 저와 남편은 조폭에게 얻어맞은 곳이 쑤시고 아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영광의 상처라서 후회는 없었어요.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회사로 초대해 주셨어요. 바로 국정원에 말이죠. 어머님이 은퇴하는 날이라며 국정원을 둘러보고 상을 받는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모습까지 보게 되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성을 질렀네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어머님과 함께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꽃다발과 훈장을 구경하며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우리 같이 호신술 도장을 차려보면 어떻겠니? 호신술 도장이요? 그런데 전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잖아요. 어머님이야 훌륭한 무술인이지만 저는 병아리잖아요. 그건 걱정 마라. 내가 한 달 속성 과정으로 나를 뛰어넘게 만들어줄게. 이 CM이랑 한 달만 합숙하면 맨손으로 바위도 깰 수 있다. 너 최배달 알지? 황소 뿔 뽑는 무술인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황소 뿔을 2손가락으로 뽑은 적이 있어. 내가 그 최배달이라는 양반보다 한 수, 아니 몇 수는 위라는 거지. 네가 나의 첫 제자가 된다면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다. 그때 부둣가 창고에서 네가 조폭을 제압하는 걸 봐서 아는데 넌 싹이 보여. 크게 될 인물이라고. 처음엔 농담으로 건네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장을 차리는 돈을 모두 대고 저를 키워서 사범을 시켜주시겠다고 하니 아주 흡족할 만한 제안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눈치를 살짝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 남편을 조수로 쓰는 건 어때요? 여자들이 호신술을 배우러 오면 괴한 역할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거 아주 굿 아이디어다. 얘가 다른 건 못해도 맞는 건 맛깔나게 잘 맞아주니까 고객들이 만족할 거야. 얘 아들아, 넌 회사 다니면서 알바로 내 도장에 나오도록 해라. 엄마, 여보, 내가 무슨 샌드백이야? 집에서 맨날 호신술 한다고 얻어 터졌는데 이젠 모르는 여자들한테 쥐어 터지라고. 싫어, 난 못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윙크를 하며 아가, 제가 못하겠다는데 어떡하니?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신호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로 남편의 낭심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만. 하지 마. 그렇게 꽉 쥐면 터져. 당신 애기 낳지 않을 거야? 엄마, 손주 보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수가 되겠다고 약속해. 그럼 놓아줄게.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진작 그럴 것이지. 어머님,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그럼 저는 언제부터 합숙할까요? 말 나온 김에 오늘부터 하지. 내가 모든 걸 전수해 줄 테니까 잘 배워봐. 네, 사부님. 저는 그날부터 시댁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뒷산까지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발차기와 복싱, 주짓수 같은 운동을 배웠답니다. 모든 훈련은 야외에서 이루어졌고 훈련 강도가 엄청 빡셌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국가대표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조폭과 100대1로 싸워서 이긴 어머님만의 훈련이라며 크게 자부하셨죠. 3일 정도 훈련했을 땐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며칠 뒤부터는 온몸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단단해졌답니다. 한 달 동안 지옥 훈련을 마치고 산 정상에 올랐는데 시어머니가 큼지막한 돌을 2개 가지고 오셨어요. 자, 하나씩 깨보자.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아니, 될 거야. 날 믿어. 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었고 넌 아주 잘 배웠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 따라해봐, 아가야. 시어머니는 오른손을 높이 올렸다가 손날로 돌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곤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오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그 어떤 무도인보다 강하신 게 맞았습니다. 100대1의 전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라도 한 대 맞으면 요단강에 건너갈 것 같은 파괴력이었답니다. 저는 긴장을 풀고 시어머니가 하신 그래도 똑같은 자세를 취했어요. 손날을 하늘 높이 들었다가 기압을 넣으며 돌을 내리쳤습니다. 히압! 어머님! 제가 돌을 깼어요. 두 동강을 냈다고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군요. 한 달 훈련을 받았을 뿐인데 이렇게 되다니. 거봐, 내가 뭐라 그랬니? 넌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으니 호신술 도장을 차려보도록 하자. 그래서 시어머니와 같이 상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도장을 차릴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망한 태권도장을 찾게 되어 권리금 없이 도장을 차릴 수 있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일주일 동안 하고 제대로 갖춘 호신술 도장이 되자 관원들이 여러 명 찾아왔습니다. 왕따를 당한 청소년들, 과거 몹쓸 짓을 당했던 아가씨들, 그리고 힘없는 노인들까지 저와 시어머니에게 호신술을 배우겠다고 찾아오셨죠. 저희는 일단 강한 걸 보여주고 시작하려고 짱돌 격파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들 기겁을 하더니 환호성을 질렀고 빨리 훈련해서 저희처럼 되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저는 매일 운동이 끝나면 함께 사우나를 다니고 있답니다. 저는 문신을 숨길 이유가 없으니 제 앞에서 등을 보이시며 때를 밀어달라고 하시네요. 한편 제 남편은 퇴근하면 억지로 도장으로 나와 괴한 역할을 하며 여러 관원들에게 쥐어 터졌답니다. 엄마, 여보, 나 이제 그만 나오면 안 돼? 오늘 낭심을 6대나 맞았어. 이러다가 진짜 엄마 손주 못 본다고. 이 새끼야, 그거 쉽게 안 터져. 그리고 넌 정지순 아들이야. 아주 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맨날 쳐맞아도 멀쩡한 거라고.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은 늘 멀쩡했습니다. 낭심을 아무리 많이 맞아도 남자 구실을 최고로 잘했답니다. 어머, 그러고 보니까 맨날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밤만 되면 나를 덮쳤잖아. 이 짐승아. 그건 내 무덤을 내가 팠네. 그래, 나 멀쩡하다. 됐냐? 이씨, 맨날 두들겨 맞는 것만 시키고 말이야. 엄마, 나 낭심 보호대 사줘. 이거 진짜 부탁하는 거야. 안 돼. 관원들이 진짜 거시기를 차봐야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얼마나 세게 차야 괴한이 쓰러지는 줄 알아야 한다고. 짜증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버지는 엄마랑 어떻게 40년 가까이 사셨을까?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겠니? 네 아빠가 맨날 홍콩 간다고 하는 거 모르냐? 저와 시어머니는 낄낄 웃으면서 남편의 엉덩이를 두들겨 줬습니다. 앞으로도 낭심을 잘 부탁한다는 부탁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과 운영하는 도장에 관원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관원이 몇 명 그만두면 저와 어머님은 길거리에서 돌을 깨부수며 홍보를 해서 다시 관원들을 2배로 채웠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철학이 있어서 약자들만 모집해요. 주먹질 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시어머니가 귀신같이 잡아내서 쫓아내신답니다. 아, 그리고 남편은 고자가 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거든요. 그동안 많이 걷어차이더니 더 건강해졌는지 쌍둥이를 가졌답니다. 요즘은 임신 중이라 몸을 사리지는 않고 돌만 깨지 않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직업과 사건, 그리고 액션까지 정말 잘 비벼진 비빔밥 같지 않나요? 많이 웃으셨죠? 그럼 그렇게 믿고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쌍둥이 잘 낳으라고 응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오늘의 사연은 스릴러로 가다가 코믹 액션으로 빠지는 대활극 그 자체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